2004년 대한항공 취향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한국에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떤 도시일까요? 레닌그라드란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노프 왕조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폐위되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레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 이후 70년 동안 세계사에 소련이 등장하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레닌그라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마침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한러 무비자 협정 체결로 2014년 1월 1일부터 양국은 무비자 입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로망은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그래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련 시대를 거치며 수도 모스크바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인문 관광 자원은 그곳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마침내 잊혀졌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러시아 관광의 백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관광 자원의 대부분은 건축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왜 페르시아의 유럽이라 불릴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너무 길어서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삐찌르라고 합니다. 상트는 영어로 세인트, 페테르는 피터, 부르크는 독일어로 도시입니다. 성배들의 도시란 뜻이죠. 전통적으로 비잔티움과 몽골의 영향 아래서 동방적 특징이 지배적이던 러시아는 뾰트르 대제에 의하여 급속한 서구화로 이양합니다. 서구화의 핵심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에 있습니다. 발트해에 면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뾰트르 대제는 이곳에 새 도시를 건설합니다. 뾰트르 대제는 강한 해군을 창설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당시 발트해를 호령하던 스웨덴을 물리치고 발트해의 최강자가 됩니다. 1703년 뾰트르 대제가 토끼섬에 뾰트르 바벨 요새화 성당을 건설하면서 이 도시는 시작됩니다. 이른바 유럽을 향해 열린 창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위대한 여정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유럽의 최신 조선술, 도시계획법, 예술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서구에서 유행하던 바로크 양식이 러시아 최초로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 작품이 뾰트르 바벨 성당입니다. 이곳은 현재 로마노프 황가의 묘당으로 사용됩니다. 뾰트르 바벨 성당은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혼합된 양식입니다. 세 개의 창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이라 불릴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소용돌이 장식입니다. 비교 자료인 로마의 일제수성당을 보겠습니다. 일제수성당은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졌지만 화려하고 역동적인 장식 때문에 바로크 양식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뾰트르 바벨 성당의 양식적 위치를 가늠해줄 단서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성장해 가면서 바로크 양식이 더 활발하게 채택됩니다. 그 대표 건축물이 겨울궁전입니다. 겨울궁전은 엘리자베타 바로크라 불리고 있습니다. 뾰트르 대제에 의해 시작된 서구화는 그의 딸 엘리자베타 여왕이 이르러 엄청난 외형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녀는 황실의 위엄을 세우고자 겨울궁전, 여름궁전, 예카테리나 궁전 3개를 동시에 건설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고 외국에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궁전들이 현재 큰 관광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궁전은 황실의 전궁으로서 위엄이 대단합니다. 창 주위의 아칸투스 이파리 장식과 일거려진 진주 모양은 바로크 장식 그대로입니다. 이 궁전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외관과 내부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장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기 쉬운 건축 상식을 보시죠. 먼저 바로크 양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바로크는 프랑스로 넘어가 화려하게 꽃피웠고 이후 주변 유럽의 절대왕정 국가들에게 전파되어 대중화를 이룹니다. 바로크의 역동성이 절대왕정의 힘을 과시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고 기괴한 형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웅대하고 역동적이며 화려하고 풍부한 색채가 압도적입니다. 나폴레옹 전후 고대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여 고전주의로 이행합니다. 고전주의는 대칭조화 균형이 위의 기준입니다. 러시아는 계몽군주를 자치했던 예카테리나 여제 때 신고전주의가 도입됩니다. 이제부터 러시아의 신고전주의 건축물들을 보시겠습니다.
까단 성당은 파벨 1세 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노 출신 러시아 건축가 보로니신의 작품입니다. 까단의 성모 이콘을 모시는 성당으로서 까단의 성모는 러시아를 여러 전란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특히 1812년 나폴레옹 전쟁을 앞두고 후드조 후장군이 이 성당에서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정원을 감싸 안으며 열지어 서 있는 인상적인 기둥들은 고대 신전과 같은 분위기를 선사해 줍니다. 파벨 1세가 신혼여행으로 유럽 그랜드 투어를 떠났을 때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러시아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드디어 까단 성당 건립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건축을 시작한 1801년에 파벨 1세가 암살당하는 바람에 성당은 그 아들 알렉산더 1세 때 완성됩니다. 까단 성당의 형태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예배 공간을 이루기 위해 천창을 설치하여 많은 빛을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러시아 신고전주의 건축의 역작들 중 다수가 까를로 로시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세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참모본부는 궁정광장 앙상블 중 하나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3중 아치 개선문의 앞건입니다. 아치 위에는 6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탄 승리여신 니케가 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1812년 나폴레옹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조국 수호 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왼쪽 날개는 참모본부로 쓰이고 있으며 오른쪽 날개는 에르미타지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로원과 종무원은 뾰트르 대제의 청동 기마상이 있는 원로원 광장에서 위험 있는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로원과 종무원은 뾰트르 대제에 의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원로원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정치 제도를 따라한 것이지만 형식에 그쳤습니다. 종무원은 총대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주교 협의체로 전하는 것인데 사실상 정교 지도 체제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현재 원로원과 종무원은 헌법재판소와 옐친 기념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하일 궁전은 예술광장 앙상블의 중심입니다. 비운의 황제 파벨 1세가 자신의 막내 아들 미하일을 위해 마련한 자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장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공의 궁전이지만 왕궁 못지않은 우아함과 화려함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화가들을 후원한 알렉산드르 3세 때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현재 러시아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에르미타지는 에르미타지 앙상블 중 마지막 건물입니다. 니콜라 1세 당시 에르미타지 앙상블에 작품이 넘쳐서 새 전시관이 필요해졌습니다. 독일 여행 시 클렌즈의 작품에 감동받은 니콜라이 황제가 그를 박물관 설계에 초빙합니다. 에르미타지 시리즈를 계승하는 의미로 신에르미타지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출입구에는 폼페이 유적지의 아틀라스 거신상을 참조한 10개의 진회색 화강암 아틀라스 상이 서 있고 내부는 그리스 신전을 떠올리는 열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 로마 바로크 로코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이삭 성당은 4세기경 동로마 제국에서 사역한 성이삭을 기리는 성당입니다. 성이삭의 축일이 5월 30일인데 이날은 뾰트르 대제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뾰트르 대제가 자신을 교묘한 방식으로 기념하게 만든 것입니다. 원래 뾰트르 대제 때 만든 성당은 사라지고 현재의 성이삭 성당은 알렉산드르 1세의 명으로 만들어진 네 번째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 또는 파리의 팡테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 신전을 닮은 포티코와 중앙에 우뚝 솟은 커다란 돔이 특색입니다. 돔의 거룩한 천장화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나폴레옹을 물리쳐 유럽 강국으로 떠오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걸맞는 기념비적 건축을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격퇴 6년 후인 1818년부터 1858년까지 무려 40년간 성당을 짓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당시 촉망받던 26살의 프랑스 신예 건축가 몽페랑을 과감히 기용합니다. 그는 황제의 부름을 받고 온 힘을 다하여 필생의 역작을 남깁니다. 신고전주 시대에
성이삭 성당만큼의 크기와 화려함과 예술 가치를 지닌 비교 대상이 없기에 러시아에서는 세계 3대 성당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뾰트르 대제 때 들여온 바로크 양식부터 18세기 말부터 유행한 신고전주의 양식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